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 리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지금 저희는 농구 중계를 거의 하고 있는 건데 옆 동네에서 야구 한일전을 하느라 지금 혹시나 야구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프로 주식 리그는 여러분 농구입니다. 농구 컨셉을 가지고 수익률 대결 저희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특히나 오늘 참여하신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 5분의 감독님들은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저희 일단 이번 주 마무리가 된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주 1위는 이무학 감독님께서 1승을 또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시즌 1에서부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시즌 2에서도 무서운 속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22.71%로 이번 주 1위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뒤에 우리 바짝 뒤를 좀 뒤쫓았던 우리 성동희 감독님 7.60%로 오늘 수익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 뒤로 오늘 장의 여파일까요? 문주홍 감독님, 임상현 감독님, 그리고 이주연 감독님까지 순위는 나왔으나 저희가 수익률은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순위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등, 이번 주 1등이죠. 이무학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부터 휴맥스홀딩스 친구가 너무 잘 띄워줬죠. 20.36% 익절 터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도 지켜주었던 화신 15.12% 정말 수익의 화신이었습니다. 익절 터치를 했고요. 키스트 선수와 MDS 테크 선수가 좀 밀리는 듯 싶더니 웅진 싱크빅이 오늘까지 좀 버텨주면서 이번 주 1위 자리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22.71%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주 또 1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즌 1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우리 이무학 감독님. 자, 1등에게는 바로 좀 인터뷰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 이번 주 1위 비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지금 이무학 감독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감독님, 이번 주 1위세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2주차 다시 컨디션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1등을 해서, 특히나 이번 주 장세가 중후반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자릿수 높은 수익률을 일단 기록했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서, 내심, 한 주 잘 선방한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등의 자신감, 여유가 뚝뚝 묻어나는 소감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 이번 주에 1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가장 효자였던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선수를 이번 주 MVP로 저희가 뽑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종목도 종목이지만 감독의 전략이 뛰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정합니다.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았죠. 다 일단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터치하는 순간 목표 주가 달성. 휴맥스홀딩스도 그랬고 화신도 그렇고 이번 주는 일단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지키기 전략 공격보다는 좀 수성도 잘 믹스가 된 것 같고요. 특히나 화신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리튬이다 뭐다 하면서 전기차의 이런 상승 버블이 보일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이상하다, 과열이다, 도깨비 방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지킨다. 이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화신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2년 동안 주가가 움직인 게 없다. Why? 시청을 던졌죠. 그죠? 역시나 시장은 실적주를 봐주었습니다. 이번 주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기관 매수도 여전히 좀 유입되는 흐름들 화신도 보여줬죠. 그겁니다. 일단 외국인들한테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밀려 있지만 기관 수급 종목들도 우리가 다음 주 제가 또 좋은 기관 수급 종목 메이드 인 코리아죠, 그죠? 종목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학 감독님 이번 주 함께 뛰었던 선수들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감독님의 전략이 더욱더 빛났던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 저희 자유편출입권 하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음 네네. 주 시장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까요?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에 일단은 시장이 잘 좀 정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나 좀 투매가 나오면 또 반등하기도 하고요. 또 과열이 있으면 조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 정화가 됩니다. 이번 주 조정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나 뭐 네. AI, 뭐 챗GPT나 이런 쪽이 정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좀 수질이 많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종목들이 또 많이 보여줄 겁니다. 물고기 때가 더울 거니까요. 다음 주는 종목 편출권 편입으로 일단 미리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편출입권 중에 편입을 좀 쓰지 않을까라고까지 예고를 해드렸고요. 감독님, 다음 주에 더 빛나는 얼굴로 그리고 수익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1등이었던 이무학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번 주 1등인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경제TV 실시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략이 궁금하시다, 다음 주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1등이었던 이무학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 함께해 주실 오늘의 감독님들도 소개를 좀 바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경이 임상현 감독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금요일장 분석을 또 해볼 텐데, 자, 이무학 감독님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이제 울려 퍼졌잖아요. 예. 두 분이 좀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성경이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침울해 하지 마세요. 아니,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예. 근데 2등이시는데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왜냐면 예. 3, 4, 5등보다 이제 간발의 차로 또 2등 하셨을 때 심정이 더 저 같으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 컨셉 자체는 이번 시즌은 개인 투자가분들 제 종목을 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뭐 종목군들은 저는 잘 선출했다고 봅니다. 그때 적응하게끔 모든 분들이 제 종목을 그날 다음날 샀으면은 네. 기본적으로 10에서 20%는 다 수익이 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선출을 잘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극대화됐을 거니까 저는 제 스스로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나의 이번 시즌 컨셉에 예, 예. 확실히 맞게 예, 예. 잘 운영을 했다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청자분들 같이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에 예. 계신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 종목을 좀 드렸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런 종목 어디서 봤나요 하신 분들 노란톡 그렇죠. 저희가 노란톡에 열어두고 보시면 있으니까 되겠죠. 예. 함께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임상현 감독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예. 저희가 이 메달을 다음 주에는 이무학 감독님한테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지난주는 흐름 좋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주고받고 해야죠. 예. 게임이니까. 예. 오늘 전체 어떤 시장이 거의 급락을 좀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페인을 좀 현재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사실 그 노란톡에서는 대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은 노복 관련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고가 난 상태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주 위주로 좀 했습니다. 단기주로 했는데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것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현재 목표가가 이제 미진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는 것 때문에 전 종목 지수만큼 다 약세를 보였던 네.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뭐 그린 케미칼이나 뭐 이런 그 EM 플러스 는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도 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시장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또 전문가도 약간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인간적인 괜찮지 면까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의 뭐 약세 부분들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전문가처럼 2등 했으면은 애석하다 했는데 저는 2등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이제 무감가고 왜냐면은 5주
쪽에서 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야. 뭐 저는 허심탄회합니다. 그래서 야. 1승을 한번 했고 네. 현재 임학 감독님이 또 와. 1승을 좀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1승을 좀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감독님. 예. 웃을 게 하나 없이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지금 몇 명을 같이 보내버린 겁니까? 감독님. 저 이제 가도 되겠죠? 아니, 감독님. 아,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전략일 수 있어요. 예. 예. 나만 마이너스인 게 아니다. 그렇죠? 그분들 어떡합니까, 감독님? 그러니까 이렇게 통렬하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예. 다음 주를 더 잘 달리기 위한 투구인 일단은 거죠? 뭐냐면은 이제 분석을 잘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은 그 하나의 이제 그 복귀 부분들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이제 호흡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고 노란탁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뭐 재미있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아무튼 주식시장은 이제 단기 급락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네.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 뒤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현실적으로 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지금 순위적으로는 그렇지만 노란톡방에 같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전혀 이런 시장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그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노란톡방에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직한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금요일 팀 오늘 시장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번 주 뛰었던 선수들 전략도 저희가 점검을 해볼 겁니다. 저희 금요일 팀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종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파월 의장이 말한 건 주 중반 혹은 초반쯤이었는데 대체 금요일장에서 왜 이렇게 흔들린 건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일단 두 분과 함께 시장 컨디션 분석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산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가두리 양식장이 무슨 뜻인지 어떤 분이 적어주셨을까요? 예, 제가 적었습니다. 아, 네, 임상현 감독님. 오늘은 숫자가 없네요. 가두리 예. 양식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이제 보통 뭐 시황을 좀 하든 뭐 투자자들 하든 간에 주식이 이제 고점을 치고 네. 또 지수가 고점을 치고 계속 지루하게 약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할 듯 하면서 주저하는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항시 이제 시황에다 그 헤드라인에 대해 쓰는 제목이 뭐냐? 가두리 양식장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20일과 60일선 사이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급등락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떤 흐름이 약간 침체가 됐을 때 가두리 양식이고 가두리 양식의 거의 끝자락에서 현재 방향성이 나온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현재 간단하게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면은 뭐 다들 아셨겠지만은 이제 상원, 의원, 하원 청문회에서 경기 지표는 좋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최종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이제 금리를 50bp 올리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급락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 날은 당장 3월에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데이터를 보고서 할란다 하니까 약간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행권, 가상은행 관련된 그 부분들이 이제 파산이 좀 되면서 어떤 급락을 했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각종 데이터가 오늘 나오는데 약간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더 하락을 좀 했던 3연타가 지속해서 맞았던 그런 양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부분들이 어떤 그 방향성들이 뭐 현재 오늘도 있고 다음 주 뭐 그 소비자 지수, 생산자 지수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큰 흐름들은 현재 20일 종료에 발표가 되는 FOMC 회의 결과까지는 이런 급등락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20일과 60일 사이에 분명히 갇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이 되더라도 주말에 또 약세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진행이 되다가 이제 방향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환율 먼저 잠깐 짚어보고요. 짚어보면은 제가 그 아침 방송을 했을 때 현재 그 MC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1440포인트를 제가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360에 대한 기본 720에 곱하기 2 하면은 144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한 그리고 2단으로 올라갔던 점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1440이 정확하게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나서 살짝 올라갔던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급락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2단으로 하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1단으로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물론 이 직전 고점을 약간 넘어갈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저점에서 보면은 1216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원을 올리게 되면은 1316원이 나옵니다. 근데 1316원의 흐름에서 계속 왔다 갔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1330원, 다시 말해서 왜 1330원이냐 이렇게 의문할 수 있지만은 네. 1,000원에서 2,000원을 3등분을 해보면은 330원 또 660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330원이 현재 그 선행 쪽으로 주어진 저항값이기 때문에 이것이 돌파가 되지 않는 한 다봉 구조를 보이면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평선이 만약에 5일선이 쌍봉 고점을 보이면서 약간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다만 1330원이 돌파가 되면은 제 의견은 이제 아닐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바라보면은 제가 왜 이제 가두리 양식을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 6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행보가 구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1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네. 고개를 숙이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진짜 하락장이 되는 거죠. 아. 폭락장.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지지골드가 나면서 이쪽 위로 바뀌는 이런 오. 그 수렴 기간이 있습니다. 수렴 기간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이렇게 보면은 현재 얘기를 이제 주가라고 이제 보시면은 현재 지수 부분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21선에 갇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60일 사이에 가두리가 됩니다. 이렇게. 어허. 가두리가 되고 이렇게 가두리가 되다가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하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수는 이렇게 되는데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가다가 그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현재 61선까지 헤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재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어떤 차트의 모습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힘이 강한 종목일수록 힘이 강한 종목은 아예 종고점 돌파하고 안착하고 있고 그다음에 힘이 좀 더 강한 종목은 21선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있고 아예 힘이 없는 것은 61선까지 내려와서 계속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종목별로 좀 있다. 그래서 강한 것은 21선을 먼저 돌파하기 때문에 네. 가두리를 벗어나는 게 상방 가두리에 21선 돌파하는 것들을 공략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은 미리서 61선까지 빠진 종목의 낙폭 과대를 고르시든가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왔다 갔다만 합니다. 오르다가 내리다가를 하다가 나중에 지수가 좋아지면은 그때 올라가는데 저는 그 시점을
현재 이 저점 대비 60일 정도가 되는 또 시점. 그게 언제죠? 결국은 60일이 거의 다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3월 20일 전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춘분점, 충분히 3월 24일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좋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처음에 이제 부분들은 현재 그 60일 주기를 가장 이제 저는 중요시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60일을 이제 받았고요. 여기서도 60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60일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제가 40일 주기로 올라가지 않겠냐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거의 전체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60일 주기, 그다음에 60일 주기의 순환의 수레바퀴가 3번 돌아가는 시점.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말 3초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양치기 손이 됐습니다. 3말 4초가 될 확률이 많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달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 가두리 양식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지수도 갇혀 있고 환율도 갇혀 있고 갇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종목을 만약에 이런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고른다면 이미 양식장을 좀 벗어나서 있는 친구들 혹은 가오리처럼 아예 납작 엎드려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돌파구로 삼으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님 어디까지나 저희도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가두리 양식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희 감독님은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코멘트로 만나보시죠. 자, 눈높이 맞추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의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와 우리 같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종목을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거 궁금하네요. 일단 뭐 추세적인 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추세적인 장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오늘 일단 고용 지표가 발표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파가 오히려 월요일장은 상승장을 좀 만들어도 꼬리로 또 흔들었다가 전략이 또 그 화요일 날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이후의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직격탄으로 그 3월 22일 금리 결정에 0.25냐 0.5로 나눠질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냐?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추세장보다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대의 감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어설프게 추세 감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한 단계 더 주저앉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부터는 바람의 변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자력 관련주 종목 쪽으로 어제 오늘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다는 거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26일 날은 우리 그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미국 방한, 그러면 세타를 거기에다 이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AI나 로봇이나 저기 그 배터리 이런 종목을 또 눌림 배수로 잘못 쳤다가는 오히려 저는 여기서 상승폭의 반토막도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머. 이제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종목, 조심해야 종목이 되는 거죠. 뭐 5만 원에서 최근 뭐 3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예. 그 20만 원까지는 주저앉을 걸로 보고 있어요. 20만 원대까지는. 그러면 다 싸그리 다 붕괴됩니다. 싸그리. 그렇죠. 2차 전지 지금 전체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테슬라가 180달러를 어제 붕괴를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150달러에서 155달러까지 하락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나스닥의 바닥을 정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 공격적인 매매 대응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여파가 3월 20일 날 금리 결정까지 모멘텀을 줄 거니까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시장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하방으로 주저앉아버릴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상치보다 예. 모든 지표가 높게 나오면 안 된다. 예. 낮게 나와야 돼요. 최대한 낮게 나와야지 예상치와 똑같게 나오거나 낮게 나와야지 높게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힘들다. 4월 달 소비자 물가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 변동성은 더 확대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2,500 돌파는 저는 그 2월 달부터 어렵다고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데자뷰라는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2월 달 시장을 그대로 갖다 놓을 거다. 언제든지 2,300과 2,350은 주저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하락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겁을 먹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2,350까지 오면은 또 급반등은 2,450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겁을 먹지도 말고? 개별주 위주, 개별주 장세. 우량주는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 일요일 달보다 다 제시켜놨어요. 매매 자체를, 전략 자체를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종목 위주 대응을 해야만 이 시장의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겁니다. 그게 6월 달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우리 감독님이 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추세 매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있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세 매매는 이제 어렵다. 그렇죠. 오히려 종목을 세밀하게 타겟해야 되는 시장인데 그러한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프로 주식 리그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예. 저희 감독님들 노란톡방 늘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대체 어떤 종목을 다음 타겟으로 저희가 정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봤는데요. 이번 주 저희가 또 두 번째 주차, 두 번째 주 열심히 수익률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수들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자, 우리 포트가 오늘 안 나갔잖아요. 예, 예. 네,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갤럭시 ISM, 그린케미칼, STX, EN플러스, SDN, 그리고 대유 에이텍까지, 그리고 식스맨 종목은 ST큐브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친구부터 리뷰를 하면 좋을지. 아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간에 뿜어줬던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무학 감독님처럼 좀 챙기고 익절 탁 하고 챙겼으면 참 좋았을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시세가 나왔는데 저희가 익절 처리를 못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어떤 예. 친구부터 볼까요? 그 추세가 약간 무너졌어도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 제가 이제 골라봤을 때 세 가지인데 현재 그린 케미칼, 그린케미칼, EN플러스, EN플러스, EN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대유 에이텍, 대유 에이텍 요 세 친구들. 가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린케미칼부터 볼까요? 먼저 이제 그린 케미칼부터 약간 보시면은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점에서 제가 첫 양봉이죠. 이제 이날 이제 공략을 좀 했습니다. 이날 이제 공략을 좀 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종가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물론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수익 이게 마이너스 1~2% 정도 되지만은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아니라 네. 그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탄생 파동의 형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번에도 이제 추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중 바닥까지가 60일에 3개월 정도 쉬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파동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어떤 그 상승 파동에 좀 해당이 되고 이때는 반드시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을 현재 형성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오늘 아랫꼬리를 달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린 케미칼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린 케미칼은 현재 뭐 2차 전지 어떤 소재주 쪽으로도 좀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탄소 제로 관련된 이슈도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차트가 장세가 이렇게 급락이 되더라도 차트가 살아있고 절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장세가 살아나면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N자형 패턴의 의미가 있다. 단 여기서는 현재 단기주 위주로 현재 그 포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포트가 이제 제외나 하더라도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이 뭔가에 대해서는 또 AS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AS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목록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EV 첨단 소재 이런 친구는 주간 고점 21% 터치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게. 좋았죠. 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았죠. 저희 이제 예. 고향에서 이런 예. 상황을 이제 그리기 터치는 했는데 확실한. 네, 맞지라. 너무 예. 아쉽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G2파워 코오롱 플라스틱 선수는 또 수익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친구부터 저희가 AS 좀 해볼까요? 뭐 일단 뭐 EV 첨단 소재도 괜찮고요. 아우. 예, 다 나쁜 종목은 아니고 그럼요. 그 당시에는 뭐 2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뭐 시장 여건에 따라서 뭐 제가 직접 리딩을 해드렸다면은 이미 청산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대응이 근데 이제, 됐겠죠. 예, 추세적으로 보니까 이제 하락세가 좀 강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성경이 전문가 하면은 우리 윗꼬리 장대 양봉을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그 매매에서는 제가 진 적이 없거든요. 오.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 20%짜리 다 나오기 때문에. 필승.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부분에서 장대봉이 다 나왔어요. 이제 장대봉이라는 거리랑 장대입니다. 그리고 캔들도 장대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스 구간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제 21선까지 눌러줬다는 겁니다. 하단. 21선까지 눌러준다 하면은 얘는 여기서 다시 대반등으로 2,000원 도입할 시도가 한번 나오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보면 전기차 관련주 네.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눌림 구조 속에서 물량을 한번 흔들기 위해서 눌렀다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는 뭐 주간 고점 기록한 부분도 보면 성적도 예. 좋았지만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으로 잘 눌려주고 이게 있다. 지금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임상현 감독님 아까 그린케미칼 포함해서 EN 플러스랑 대유 에이텍도 살아있다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이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부터 볼까요? EM 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EM 플러스 부분들은 현재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삼성 SDI 출신의 어떤 그 현재 그 고위 간부 출신을 오. 다 데려왔고 또 용구진도 비슷합니다. 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그 CNT 쪽, 그다음에 현재 그 축전지를 이용한 그래핀 기술을 이용한 슈퍼 커패시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용화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또 양국제, 응국제 어떤 것까지 실질 만드는 부분들, 그 샘플을 CS2023에 직접 어떤 그 전시회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란 부분도 있고 네. 실제 공장 증설을 하면서 실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재료가 나와주면서 새로운 중소기업의 어떤 강자로 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끼가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네. 플러스를 돌려놨습니다. 그럼요. 오늘 약세에서도.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했을 때는 이 눌림목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눌림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하루로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음봉의 중심을 돌려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를 역전을 시켜놨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음봉의 중심을 종가상으로 회복을 시켜놨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식 부분들은 뭐냐면은 5일 주기 탄생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음봉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5일 주기의 형태가 되면은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의 5일 주기를 보여주면은 일주일의 탄생 파동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상승 삿바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희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약간 비슷한 어떤 컨셉이 뭐냐면은 네. 아랫 몸통하고 윗구리하고 1대1의 비유. 오. 저는 이걸 탄생파동이라 하고 그 성경희 전문가님에는 대롱대롱? 세력의 매집 신호, 누르기 신호 뭐 이렇게 되는데 컨셉이 약간 비슷하지만 그렇죠.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EM 플러스의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완벽한 탄생파동, 출발 캔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2차 전지 쪽은 과열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후발주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라주는 것들이 형성이 나름대로는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과열되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수렴 과정에서 이렇게 추세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 수렴 과정에 있는 부분에서 후발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EM 플러스도 상당 부분 이제 제가 사실은 단기주로 추천하지만은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 현재 제가 그 미코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갔죠. 그때 당시에 5개월, 6개월 전에 딱 공부를 했던 종목이 미코 다음에
그린 케미칼, 그린 그다음에 EM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호후발주였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단기주에 안 먹혀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코 지난주에 또 날아갔기 때문에 또 1등으로 지난주 주간 수익률은 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발주로서 EM 플러스 또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 성경인 감독님, 예. G2파워랑 코오롱 플라스틱은 예. 계속 봐도 괜찮은 종목들인지 궁금해요. 지금 수익 중이거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좋을 정도예요? 예, 제가 테마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아, 그때부터. 원자력으로. 예, 원자력으로 바뀌었다고. 오늘도 보면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주도로 나서면서 네. 뭐 7만 5천원까지 상승했다가 또 눌림파동을 떠주는데 근데 원전 관련돼서는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매수를 해도 되냐고. 제가 그 4월 26일 날 윤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 그냥 가시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제 원자력 쪽에 무슨 수주 가능성, 뭐 사우디의 수주 가능성, 뭐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거의 뭐 박살을 내놨잖아요. 바닥을 예, 지었죠. 네. 거의 반토막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섹터가 변형이 되면서 그때까지의 순환매를 원자력 관련주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그 G2 타워 같은 종목은요. 지금 눌림파동 자체가 좋아요. 장대봉에다가 눌림파동 자체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A급 조정입니다. A급 조정. 이런 조정은 예. 좋은 조정이다. 눌림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어허. 그러면 한 파동을 강하게 유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다음 목표는 12,000원대가 될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포인트를 잡고 싶다 네. 하시면 성경희 전문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로서 우리 G2파워 선수 지금 너무 아름다운 조정 예, 예. 지나가고 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선수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롱 플라스틱은 너무 좋죠, 이것도. 예, 우리 좋은데 왜 이렇게 개입사람들이- 알려주기 싫어하세요? 예. 아니 좋으면 저는 비밀 이제 자랑을 국가 하라고 기밀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발을 빼세요. 노란 코오롱 톡방에서만 플라스틱 얘기하려고 그러죠. 보면요. 네.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아하. 그리고 오늘 하락시켰다가 한 번에 고가 부분까지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오늘 1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아.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UR이 십자 도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네. 그리랑까지 터뜨렸어요. 그러면 내일 정도에 눌림 매수를 한번 치고 들어가야겠죠. 월요일장 정도에? 예, 월요일 내일 너희 휴일이네요. 네. 예, 일하고 싶지 월요일 날 않습니다. 네.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 충분하고요. 얘는 다음 목표는 기본적으로 13,000원대까지 목표가가 설정될 수 있어요. 어머, 그렇게 강하게요? 예, 지금 어제 오늘에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시청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한테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감독님 바쁘실 수 있으니까 노란 예. 톡방 들어와서 물어봐달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임상현 감독님의 대유 에이텍 선수 아직 살아있다 이야기 예. 해주셨는데 이 친구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대유 에이텍은 현재 마지막 하루 남은 어떤 시점에서 언급을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단기주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종목이 잘 움직입니다. 달렸죠. 예, 잘 네.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유 에이텍도 일단은 뭐 시총이 가볍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고점을 3번의 이제 돌파를 현재 어제 이제 시도를 좀 했죠. 근데 사실 바로 돌파를 했는데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속임순봉이 한 번은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장이 오 정도 주초에 이제 반등만 해줘도 한 번은 슈팅이 된다. 그래서 한 번 슈팅이 됐을 때 짧게 이제 마디매매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내에 이번 주 뛰었던 선수들 리뷰를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리뷰 선수들 어떻게 하면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 선수들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뛸 선수들 목록도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5분의 감독님들이 다음 주는 어떻게 이 경기 운영을 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주전 선수 목록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내일장 주전 선수 먼저 이 자리에 없는 3분의 종목 먼저 공개를 합니다. 문주홍 감독님 삼화알미늄, 이주영 감독님 박셀바이오, 이모학 감독님 에코플라스틱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금요일 팀. 제가 헷갈렸네요. 같은 종목인 줄 알고 성경희 감독님 또 고로 플라스틱, 임상현 감독님 마인드랩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독님들의 이 대쪽 같은 취향이 이렇게 또 빛이 납니다. 자, 여기 안 계시는 세 분의 감독님들 종목도 공개가 됐고요. 자, 두 분의 종목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성경희 감독님이 아까 그래서 네. 고로 플라스틱 좋지요. 흐흐흐 하고 웃음을 띄웠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마인드랩 준비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 그 세 분의 예. 종목들도 만만치 않아요. 네, 다음 주에 또 일을 다 갈고 나오시는 게 월요일 선수들부터 티가 좀 납니다. 자, 일단 임상현 감독님, 예. 마인드랩 선수 예. 마이클 조던 아닙니까? 예. 다시 공략해도 됩니까, 마인드랩? 예, 공략해도 됩니다. 왜요? AI 좀 위험하지 않은지. 예, 일단 뭐 그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현재 그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는 이미 2주 전에 네.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인드랩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지 않고 시차를 가지고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대장주 기업인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플러스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랩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핵계 말씀 좀 드려보면은 제가 이 조점에서 처음에 공략을 했을 때가 딱 정확하게 이제 공식대로 공략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조점에서 20일 상승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10일 조정을 보여줬을 때 이때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정확하게 공략을 21선 올라타는 시점,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자, 이게 이제 탄생파동의 공식입니다. 제가 만든 공식이고 이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최초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죠. 이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역사가 시작이 됐죠. 15,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와. 3만 원까지 정확하게 100%가 갔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약간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언제 공개적으로 제가 했냐면은 똑같은 공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20일이죠. 그다음에 고점에서 12일이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날이었죠. 이날 이렇게 급락하니까 노란톡에서 난리가 네. 났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날 정확하게 20일 조정, 10일 조정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던 부분인데 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슬금슬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게시판에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8%까지 빠지니까 아이고. 전저점 깨진 거 아니냐. 그렇죠. 걱정하죠. 지금 사세요 하니까 사신 분이 있는데 종가상 플러스 8%다 올라니까 플러스 8% 인증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런 모습으로 되냐면은 보통 파동은 이렇게 한 번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잖아요. 2단으로 올라가면은 한 번 조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게 쌍바닥을 보이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쌍바닥. 그러면은 상승과 조정, 정확하게 저점 타겟을 했죠. 100% 시세가 났고, 그다음에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서 힘이 좋으면은 다른 로봇주처럼 힘이 좋으면은 바로 이렇게 종고점 돌파, 돌파 완착. 다른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종고점 돌파 안착을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고 뉴로메카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밀려줬고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중 눌림목이 왔을 뿐 다시 한번 공략 기회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다. 그게 생생하게 마이너스 8%대 지금 공략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한 분들은 현재 플러스 7, 8% 수익이 났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오시면은 마인드랩은 거의 예외가 없이
대박을 한번 해줬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저점을 제시했고 오늘도 정확하게 저점을 제시했고 나머지도 로보티즈, 로보스타는 다 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접근 금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오늘 진짜로 마이너스 8% 매수 추천했느냐, 손절 추천 하지 않고 정말 현재 매수 추천을 했고 정확하게 들어 올려졌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생한 그 부분들이죠. 이런 어떤 파동의 맥점, 파동의 어떤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마인드랩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로봇처럼 신고가 돌파와 안착이 못 때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인드랩이 빠진 법이 없잖아요. 시총이 1,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맥점을 짚는지 이 마인드랩에 대해서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시즌 1에서도 스윙을 정말 잘 냈던 자료들이 저희가 방송 자료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마인드랩 선수 월요일부터 또 잘 뛰어주리라 생각이 들고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코오롱 플라스틱으로 다시 한번 재도전장을 내미셨는데 아까 목표가가 13,000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상을 봐요. 그 이상을 본다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는 예, 일단 수익부터 챙길까 하고 생길까 하고 감독님이 이제는 이번 전략을 좀 주에 수정해서 이번 주 너무 예. 이제 몸을 사리시면서 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전략이 또 먹혔잖아요. 예. 근데 13,000원 이상을 보지만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3,000원 13,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눌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야 지금 매력적인지. 이 구간은 이 캔들 자체가 지금 12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도입화를 시켜놓은 캔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는 61선, 21선이 받쳐주고 있는 캔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오늘 위아래를 흔들어놨다는 것은 앞전에 이 매물 구간을 어떻게 보면 흡수를 다 시켰다는, 소화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다 잡아먹고. 예. 그럼 내일 월요일 시장에서 120선만 지지받는다 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11,000원대를 공격하는 상승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빨리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은 빨리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닥에서 일어나는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121선을 지지받는 장대 양봉은 거의 바로 이어지는 파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종목 차별화, 눈높이 재조정 이런 말씀드리는 거에 추세장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절대 추세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감각으로 이런 종목으로 반짝 수익 15% 20% 먹고 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서 15% 20% 먹고 이 전략을 자꾸 펼쳐야 돼요. 그냥 한 종목만 잡고 끝까지 가봤자 답 안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략 수정, 전체적인 전략을 수정해서 여기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예,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옮겨가야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다음 주 월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두 분께서는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뭐 다른 감독님들이 보고 베끼면 안 되니까 좀 짧게 부탁드리자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 다음 주 이제 주초는 기술적 반등했던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거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약간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수가 이제 반등했을 때 제일 강한 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대장주가 현재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항시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장주의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려도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 이야기해드렸고 우리 성경희 감독님은 다음 주장 전략. 일단 월요일, 화요일은 상승장 봅니다. 상승장? 예, 월요일, 화요일은 상승장 보고 수요일, 화요일 저녁에 미 소비자 물가지수 향방에 따라서 수요일 날 이제 급락이냐 급등이냐 그 여부가 나타날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조금 개별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 중저가 우량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쓸 수 없이 파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구간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조심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원, 2,000원으로 시장을 더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살아남을 길은 개별 종목이다. 개별 종목이다. 네, 큰 형들보다는 작은 아우들에게 그 눈길을 돌려보자라고까지 우리 성경희 감독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도 저희와 수익률길 함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